안녕하세요. 수학코치 주영코치입니다. 이번 강의는 초등수학 5학년 1학기 2단원 약수와 배수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약수와 배수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는 약수와 배수의 정의와 성질, 약수와 배수의 관계, 공약수와 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 그리고 공배수와 가장 작은 그 공배수인 최소 공배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동시에 구하는 것까지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2단원 약수와 배수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약수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잠깐 이거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5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그 수학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지난 강의에서 뭘 배웠냐면 자연수의 혼합계산 배웠죠. 자연수의 혼합계산. 자연수의 혼합계산이라는 거는 가로가 나오면 가로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사칙연산이 있는데 사칙연산 중에서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계산해라 하는 거를 배웠어요. 자, 근데 이 자연수 대신에 분수가 들어가면 이거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분수에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 또 가로가 있으면 이 순서, 자연수의 혼합계산에서 배웠던 이 순서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배웠냐면 분수에서는 이걸 배웠어요. 더하기하고 빼기. 그리고 이제 곱하기랑 나누기는 뭐 5학년 2학기 또 6학년 때 이렇게 해서 배울 겁니다. 요거는. 근데 더하기와 빼기가 있는데 이 5학년 요거 지금 4학년 때 배웠어요. 4학년 때. 그런데 그 똑같은 제목으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5학년 때 이제 5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선생님 4학년 때 배웠는데 또 5학년 때 또 배우나요? 그 제목은 같은데 내용이 약간 달라요. 이거는 분모가 같은 경우입니다. 분모가 같은 경우.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다른 경우예요. 그렇죠? 분모가 자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배우는 것을 거기에 접목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공부를 또 잘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전에 배운 건 그건 그거대로, 이번에 배우는 건 또 이거는 이거대로, 나중에 또 배우는 거는 또 그거대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흐트러져서 이렇게 막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수학은 정말 할 게 너무 많고 너무 어렵고 맨날 해도 모르겠고 이거 배우면 앞에 배운 거 까먹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 덩어리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게 분모가 다른 덧셈과 뺄셈인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분모가 다른 것을 같게 만드는 것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4학년 때 분모가 같은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자, 분모가 다른 것을 같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통분입니다. 통분. 이게 뭐냐? 공통된 분모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통분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로 얘기를 한 거죠. 공통된 분모를 찾는 거. 공통된 분모라는 거는 분모를 같은 걸 찾는 거예요. 자, 그게 왜 덧셈과 뺄셈에서는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등분 한 것과, 그러니까 4학년 때 배운 덧셈을 생각하면, 분수의 덧셈을 생각하면,
4등분한 거 중에서 하나 하고 4등분한 거 중에서 2개 한 거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예, 3조각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조각의 한 조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분모가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분모가 다르다는 것은 자, 4등분한 거 중에 하나하고 2등분한 거 중에 하나를 더할 거예요. 이제 물론 이 지금 선생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똑같진 않은데 이게 P자가 뒤에 사이즈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쪽에서 한 조각이고 이쪽에서 한 조각이라고 해서 2조각 먹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왜냐하면 이 조각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이거는 4학년 때 배운 거는 조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4분의 1하고 조각의 크기가 다른 2분의 1 조각, 1 한 거. 그러니까 여기 한 조각과 여기 한 조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두 개의 조각이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모를 그 조각의 크기가 같아야 우리는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4분의 1 여기서는 그러면은 그 분모를 어떻게 하면 같게 만들 수 있을까요? 조각의 크기를 같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한번 커팅을 더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4등분 하게 되면 2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4학년 때 배운 분모가 같은 경우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분의 3이죠. 예, 그래서 분모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문제예요.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나왔을 때에 이거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로 바꿀 수 있는 이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되겠죠? 2분의 1을 4분의 2로 바꿀 수 있는 거. 예. 그 얘기는 공통된 분모를 찾는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통된 분모는 4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통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배우냐면, 우리가 지금 2단원인데, 이거는 4단원에서 배워요. 예. 4단원에서 통분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5학년 때 배우는 이 분모가 다른 덧셈과 뺄셈은 이게 5단원이 되는 거죠. 5단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통분하는 방법 중에는 약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약분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 약분하는 방법은 사실은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나눗셈은 곱셈으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분은 어디서 많이 쓰인다? 분수의 곱셈에서 많이 쓰인다. 그래서 4단원의 제목이 약분과 통분이에요. 네. 그 약분이라는 것이 공통된 분모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나중에 배우는 분수의 곱셈에서 많이 쓰인다. 자, 약분과 관련된 것은 누가 있느냐면 약수예요. 약수를 찾아서 약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분은 통분도 이제 통분하는 방법 중에 배수라는 게 있어요. 예, 배수를 알아서 공배수를 찾아서 우리가 통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이 2단원의 제목이 약수와 배수죠. 그러니까 약수와 배수를 2단원에서 배우면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4단원에서 약분과 통분을 배울 거고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5단원에서 배우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이걸 하기 위해서 예,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오면 4학년 때 배운 분모가 같은 경우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약분과 통분을 통해서 분모가 다른 것을 분모가 같은 걸로 만드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5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이 수학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 약수와 배수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이렇게, 요 부분만,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뒤에 이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문제들이 나오니까 잘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 단어는. 자, 1번 시작하겠습니다. 6개의 사과를 주어진 개수로 묶어보자 했어요. 묶어볼게요. 자, 한 개씩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으라는 거죠. 한 개씩. 이렇게. 예, 쉽죠? 그죠? 예. 2개씩 묶어라. 예, 2개씩 묶을게요. 사과 6개를 2개씩 묶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예. 자,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들을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예, 나눗셈 할 때 많이 봤죠. 예. 그러니까 약수는 뭐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까? 예, 나누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계속 할게요. 3개씩 묶기. 3개씩 이렇게 묶어요. 그죠? 예. 4개씩 묶기. 자, 4개 묶었어요. 그랬더니 2개 남죠? 예, 묶을 수 없죠, 더 이상.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그 다음에 5개 묶기. 자, 5개 묶고 나니까 남죠? 예, 뭐 5개가 없으니까 더는 묶을 수 없네요. 자, 6개 묶기. 그러면은, 예, 이렇게 전체를 묶으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6개의 사과를 몇 개씩 묶었을 때에 남는 사과 없이 모두 묶을 수 있었는가? 예, 남는 사과 없이 묶을 수 있는 경우. 1개 묶었을 때, 2개씩 묶었을 때, 3개씩 묶었을 때, 6개씩 묶었을 때, 묶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6을 나머지 없이 똑같은 수로 묶을 때 그 똑같은 수를 6에 뭐라고 할까요? 예, 약수라고 얘기합니다. 약수. 예, 이 약자가 무슨 약자냐면요. 묶을 약자예요. 묶을 약자. 네. 그런데 묶었을 때에 나머지가 안 생긴다. 자, 나머지가 안 생긴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6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거를 우리는 6의 약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의 약수는 누가 있어요? 예, 나머지가 안 생기는 1, 2, 3, 6이 있어요. 이게 6의 약수예요. 아시겠죠? 예, 묶었을 때, 그 수로 묶었을 때에 나머지가 안 생기는 거. 예, 그걸 우리는 그 수의 약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약수를 정의해보면요. 어떤 수를 나누었을 때, 어떤 수를 6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예, 나누는 수가 1, 2, 3, 6일 때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죠. 그것을 6의 약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을 1부터 10까지의 수로 나누어 볼게요. 예, 그러니까 10을 나눈다는 것은 나눗셈으로 치면은 이 안에 예, 나누어지는 수가 10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예, 이 수를 계속 1부터 10까지를 만들어서 여기가 나누어 떨어지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이렇게 쭉 쓰면 되겠죠. 그죠? 예. 자, 10 나누기 1은 10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없어요. 그 다음에 10 나누기 2는 5죠. 나머지 없고 10 나누기 3은 몫이 3인데 나머지가 생기죠.
1이고, 그 다음에 10 나누기 4는 2번 들어가고 2가 나와요. 예, 두목금 생기고, 10 나누기 5는 예, 2죠. 예, 나머지 없고, 자, 10 나누기 6은 예, 한 번 들어가고 4개 남고, 나누기 7은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 3 생기고, 10 나누기 8은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2가 되죠. 그 다음에 10 나누기 9는 한 번 들어가고 예, 나머지 1입니다. 10 나누기 10은 예, 네 수로 나누어지는 수하고 나누는 수하고 같으면은 몫이 하나죠.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없죠. 예. 자, 10은 무엇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으로 나누어 떨어질까요? 예, 이 나머지가 있는 것들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1과 2와 5와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그죠? 이것도 아니고 1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거를 10의 약수라고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1, 2, 5, 10이 예, 10의 약수입니다. 자, 여기에서만 봐도 벌써 앞에 이제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이제 그림으로도 해봤고요. 나눗셈으로 10을 가지고 약수를 찾아봤잖아요. 공통점이 뭘까요? 6하고 10의 약수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자, 여러분, 한 개씩 묶으면 언제나 나누어 떨어지죠. 그죠? 이거 보세요. 네, 한 개씩 묶으면 나머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안 생기죠. 그리고 6개의 사과인데 6개씩 묶어. 그럼 나머지가 안 생기죠. 전체를 묶으면 되잖아요. 전체 한 묶음만 생길 뿐이지 나머지는 안 생겨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개씩 묶는 거는 언제나 약수죠. 그리고 그 수만큼 묶었을 때는 언제나 약수죠. 자기는 자기 자신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자, 10도 보세요. 자, 10을 하나씩 묶었어요. 그럼 나머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예. 1은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을 10으로 묶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냥 전체를 그냥 묶어버리면 되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약수예요. 이게 6과 10의 약수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1과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 수의 약수가 됩니다. 자, 모든 자연수는 무엇과 무엇을 약수로 갖는다? 예,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죠. 예, 왜냐하면 모든 자연수는 무엇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요? 1과 자기 자신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약수라는 것 자체가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수,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수, 이거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과 자기 자신은 항상 약수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수하고 여러분 무엇에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무엇의 몇 배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랬을 때 이거는 뭐하고 관련돼 있다? 예, 곱셈과 관련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 약수를 배웠을 때의 그 약수는 나눗셈과 관련이 있었죠. 왜냐하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니까 나눗셈과 관련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배수는 곱셈과 관련이 있거든요. 예, 이 배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 이어서 하겠습니다.